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였습니다. 2시간 동안 200발 이상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 200발 쏘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령도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곳이 장산곳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 그리고 이제 여기 연평도하고 마주 보는 곳이 등산곳인데 네. 결국은 이 장산곳과 등산곳에서 200발 정도를 쏘았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NLL을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NLL을 넘어오면은 그건 정전협정에 관계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NLL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한 200발 정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NLL 북쪽에서 사격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산곳하고 연평도 맞은편에 있는 그 등산곳에서 쏘긴 했는데 네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NLL을 넘지는 않고 그 NLL 안에서 자기네들 수영 내죠. 자기네들 수영 내에서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예. 북한은 이제 훈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훈련과 도발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도발이라고 하면 서로 약속한 것을 깨면 그것을 이제 도발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과 북한 간에는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953년 이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것이 이제 지속되어 와서 우리는 정전체제라고 그러는데 그 정전협정이 있는 거고 또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1990년, 91년도에 그때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다 서명하고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9.19 남북기본합의서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어기고 훈련을 하면 이게 도발이 되는 거예요. 예. 게다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도 이것은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이 결의안은 11개지만 대북 제재 결의안은 10개거든요.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은 전략적 도발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도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술적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전략적 도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지키도록 한 약속을 깼거나 또는 규제받도록 돼 있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어기거나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닌 그다음에 자신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훈련하는 것은 말 그대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한 것은 도발입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연평도 그리고 백령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피해가 네. 우려되는 만큼 한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지금은 해제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도 전화 연결도 좀 해봤었거든요. 네네. 주민들은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시겠죠. 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포탄 소리 나고 그러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백령도 주민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실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은 한 2천여 명 네. 정도 되실 텐데 사실상 2010년도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키고 그해 또 가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전부 다 대피소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대피소가 아마 백령도는 29개, 29개 그 정도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연평도에는 8개, 9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일단 피하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어지간히 갖춰져 있으니까 일단 몸을 피해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잠잠해지면 집으로 복귀하는 그런데도 사실상 이런 북한의 도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서해 5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건 1년 1개월 만인데 네. 그러면 해상 완충구역은 어떤 겁니까?
해상 완충구역은 9.19 합의를 할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백령도까지 이렇게 NLL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저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NLL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NLL 끝부분에 올라가면 옆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수평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 수평으로부터 위쪽하고 남쪽을 이제 이렇게 쭉 수직으로 그어서 그 안쪽에서는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위쪽은 북한의 초도, 등산곳보다 조금 북쪽에 있어요. 초도까지가 거기가 한 50km 정도 되고 거기서부터 예. 우리 한국의 덕적도까지는 85km. 그러니까 총 135km의 직선 그 안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거기는 포사격도 하지 해야서는 안 되고 해안포, 북한이 이제 온통 그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개방해서도 안 되고. 북한 함정도 움직이고 한국 함정도 움직이는데 함정이 움직일 때 포 전부 다 뚜껑 이렇게 씌워서 그거 포사격 적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9.19 군사 합의에 있었던 해상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의 내용이죠. 이걸 이제 위반한 거라고 봐야죠. 어쨌든 뭐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었고 네네. 계속해서 남북 관련해서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첫 포병 사격을 했는데 네.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북한이 처음으로 이걸 이제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처음 했구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예. 2022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북한은 이 서해 해상구역과 동해 이 적대 행위 금지 구역, 소위 말해서 완충 구역에 거의 8번에서 10번에 걸쳐서 포사격을 했고 그 포사격한 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 몇 발 정도 쐈는가 세 보니까 1,300발 정도를 쏘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사포도 쏘았고요. 네. 그리고 SRBM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그때 쏘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10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집중적으로 여기에 우리 서해 NLL 그리고 동해 NLL 쪽으로 여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에 포를 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번에 다시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이것으로 시작이 된 건가?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연말에 26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했잖아요. 네. 전원회의에서 그 결정문을 31일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31일 날 발표한 결정문의 내용 그리고 1월 1일 날 밤에 발표한 김여정의 담화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오늘의 이것은 이제는 도발의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예. 그럼 뭐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GP 콘크리트 초소로 이제 복원을 네. 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GP가 이제 이 9.19 군사합의 당시 각각 남북한의 11개씩을 이제 없애도록 한 예, 거잖아요. 10개씩은 없앴고 1개는 이제 각각 보존하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없애는 기준이 뭐 GP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여기 장병으로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GP가 가까운 곳에서 몇백 미터입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아주 조용한 날 이렇게 육성으로 크게 얘기하고 군가 부르면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럴 정도면은 거기서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 우선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없애자 해가지고 10개를 없애고 1개씩은 각각 보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거 9.19 군사합의 전체를 다 파기를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선언하고 그 다음날 바로 목조 건물 비슷하게 합판 비슷한 걸 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그리고 장비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그거조차도 철수하고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로 소위 말해서 9.19 이전에 북한의 그 GP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모습으로 지금 착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은 워낙 속전속결이니까 네. 그것이 겨울이든 온도 전혀 관계없이 나중에 예. 이게 부서지든 말든 우선 아마 짓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군 쪽에서는 뭐 전적으로 책임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그렇죠. 경고를 하고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본격적으로 북한이 이제 도발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NLL을 넘어서까지 도발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NLL 자기네들 생각할 때 이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목적으로 도발을 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대응 수단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아마 북한이 오늘 2,000발 정도 쐈으니까 우리의 K9이나 뭐 천무나 또는 해안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보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훈련 차원을 넘어가지고 NLL을 넘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어선들이 거기서 조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해 5도에 주민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포탄이 날아온다. 예.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제2의 연평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아마 지금 뭐 국방부는 그 전부터 항상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011년도에 서해 방어사령부, 서북 도서 방어사령부를 만들었잖아요. 그 서북 도서 방어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해병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합동부대처럼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무기 체계들이 지금 서해 5도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북한이 정말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그 안위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뭐 지금 뭐 핵실험 얘기도 다시 좀 솔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글쎄요, 뭐 도발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도발의 수위는 이제 어떤 도발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예. 북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적 도발도 하고 국지 도발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2024년 이제 한국에 총선이 있고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정말 이 남한의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그런 상태지 않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 도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7차 핵실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ICBM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술 핵 잠수함 진수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SLBM 발사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정찰 위성은 뭐 이번에 올해 3기를 더 발사한다라고 이미 공언을 그렇죠. 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 도발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국지 도발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NLL 상에서 북한이 NLL 오늘은 NLL 이북 쪽에 자기네들 그럼 수역에서 NLL 남쪽으로도 쐈지만 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DMZ에서의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경의선이라고 하는 우리 개성공단으로 가는 거기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아주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을 이제 남남 발언의 수위도 갈등이죠. 상당히 높아지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대비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이런 데 대응할 건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혈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